양원식님 안녕하세요. 탁송대리 정보채널 탁대리TV의 탁대리입니다. 지난 10월 22일 메일로 문의해주셨던 한 달간 일해서 순수익 500만원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양원식님께 도움이 되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사실 저는 매월 500만원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2012년도에 사업을 하다 크게 사기를 당하며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015년부터 개인 회생 중에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채무도 갚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저희 가족은 한 달에 순수입 500만원을 벌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500만원을 번다고 제가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내 식구 생활비로 70만원 정도만 쓰고 있고 나머지는 공과금 및 빚 갚는 데 나가고 나면 사실상 저축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 하루 쉬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고 체력도 떨어지고 경기도 안 좋아서 그런지 500만원을 못 채우는 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양원식님의 메일을 받고 지금도 한 달에 500만원 순수입을 내가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업로드를 일단 중단하고 순수입 500만원 벌기를 시작해봤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드라이브입니다. 총 62건 180만 8천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건당 계산하면 약 2만 9천원 정도의 콜을 탄 것 같네요. 다음은 로지1입니다. 총 46건 117만 8천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건당 약 2만 5천원 정도의 콜을 탔습니다. 다음은 로지3입니다. 총 52건에 162만 8천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건당 약 3만 1천원 정도의 콜을 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로지2입니다. 총 4건에 12만 5천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100만원대가 넘어가는데 로지2만 너무 적지 않은가요? 여기 입출 내역을 보시면 10월 30일에 57,208원이 충전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왜 이랬냐면 10월 30일에 저희 소속사에서 얼라이언스를 이동하면서 제 얼라이언스를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미리 문자 한 통이라도 남겨줬다면 캡처라도 해놨을 텐데 뭔가 오해의 소지를 만들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출발 도착 시간을 체크하면서 단거리와 장거리도 비교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오해가 없도록 일단 소속사와 통화한 내역을 제가 공개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이거 지금 로지 뭐 바뀐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상생이 두 개라서 하나로 옮기는 작업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죠? 이거 기록이 필요해서. 기록이요? 네. 어떤 기록을 말하시죠? 운행 내역이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어떤 내역이 필요하신 거죠? 저 운행 내역 10월달 운행 내역이요. 전부 다. 얼마 정도 탔는지 그거랑. 제가 이거 찍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들으신 대로 얼라이언스 이동을 시켜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탄 콜에 대한 내역을 캡처해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엑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침 제가 리얼 콜쇼를 하면서 로지2로 탔던 날도 있더라고요. 10월 1일 양재동에서 송도로 45,000원에 갔던 영상, 10월 18일 부천에서 시흥 2만원에 갔던 이 두 가지 영상이 로지2로 탔더라고요. 그 내역을 보시면 내역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의심 없이 내용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한 달 동안 탔던 콜 내역들을 가계부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가계부하고 동선하고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죠? 자, 그러면 로지2 4건에 12만 5천원 플러스 캡처한 내용이 있는 33건에 116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합쳐서 37건에 128만 5천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건당 3만 4천원 정도의 콜을 탄 것 같네요. 다음은 아이콘입니다. 제가 아이콘은 2개 쓰고 있거든요. 먼저 아이콘 1입니다. 6건에 22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건당 3만 6천원 정도의 콜을 탔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콘 2입니다. 3건에 8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건당 2만 6천원의 콜을 탔습니다. 자, 이제 전부 다 합산을 해보겠습니다. 총 206건에 619만 9천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620만원 정도의 매출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카카오에서 1,000원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620만원에서 1,000원이 부족한 겁니다. 건당 3만원 정도의 콜을 탔고요. 여기에 팁, 경유비 등을 합산을 하고 교통비를 제외하면 제 가계부상에서는 509만 8,300원의 순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옵니다. 단 여기에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은 제외가 되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조금 여유를 부렸어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견인까지 당하면서 정말 피똥싸게 일했습니다. 일단 10월 한 달 순수입 500만원 목표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만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과정을 얘기해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양원식님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움을 될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하루 루틴을 공개해 드리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월요일은 아침 9시쯤에 일어납니다. 나머지 요일은 전날 복귀 시간에 맞춰서 5시, 6시쯤에 들어오면 11시, 그거보다 더 늦게 들어오면 오후 1시쯤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다릅니다. 일단 저는 일어나자마자 씻고 옷부터 갈아입고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키는 순간부터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옷부터 다 입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키는 순간부터는 웬만해서 핸드폰에 눈을 떼지 않아요. 제 와이프랑 대화를 할 때도 핸드폰 보고 대화를 하고요. 화장실 가는 순간에도 콜이 떴을 때 누를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딴짓하다가 콜 놓쳐버리면 짜증이 진짜 엄청 나거든요. 거기다가 그 놓친 한 콜 때문에 몇 시간씩 죽어 있으면 멘탈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키는 순간부터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핸드폰을 누를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탁대리. 자, 첫 콜을 잡고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전동휠을 타고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안 탑니다. 그래서 전동휠로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저 휠을 새로 산 게 10월 3일이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이 11월 3일이에요. 한 달 동안 865km 정도를 탔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탔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이동하는 편이고요. 장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장비 때문에 거부당하는 콜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콜 잡고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는 탁송 일을 합니다. 4시부터는 집 방향으로 향하고요. 가끔은 4시 이후 6시까지도 일을 하고 7시까지도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4시 정도에 탁송 일은 마감을 하고 6시까지는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대리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수면 시간을 조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날은 탁송 일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날은 탁송을 못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루 30만 원을 목표로 제가 매출을 맞추고 있는데 그걸 맞추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낮에 잠깐이라도 탁송을 하는 게 한 달 매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일단 씻고 잠깐이지만 애들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야 됩니다.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길게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안 자면 저녁에 졸음운전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시간에 잠이 안 오는 날도 있거든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쌩쌩한 거예요. 그럴 때도 억지로 누워야 됩니다. 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못 잘 때도 있는데 그런 날은 꼭 12시쯤 되면은 막 졸음이 막 밀려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야만 간신히 버티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피곤한 날은 에너지 드링크 3캔씩 먹고 일한 적도 많아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건물 안에 들어가서 30분 정도 눈을 붙이고 나오는 적도 많습니다. 노숙이죠, 노숙.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일 나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자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제 7시 30분입니다. 아, 뭐 힘들어. 저는 저녁 일을 7시 30분 정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탁송 일을 나갔다가 복귀를 몇 시에 하냐에 따라서 저녁 나가는 시간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정상적으로 6시 정도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프로그램을 켜고 일을 시작하고요. 조금 늦게 들어왔다 그러면 8시 넘어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역시 눈 뜨자마자 옷부터 입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켜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런 다음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콜을 못 잡았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서 유튜브를 켜고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프로그램만 보면서 콜을 대기합니다. 다행히 저희 집이 자동 배차가 들어오는 곳이라서 이게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콜 나올 만한 곳으로 이동해서 아마 콜을 볼 것 같습니다. 8시 전에 나가는 날은 매출이 조금 더 높고요. 9시 이후에 나갈 때는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프로그램을 8시부터 켜도 2시간씩 죽고 10시 넘어서 나가는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핸드폰만 쳐다봅니다. 한 손엔 카카오, 한 손에 로즈
고지를 들고 카카오 세로 고침만 2시간씩 눌러줄 때도 많고요. 카카오 세로 고침하는 게 어느 누구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카카오 세로 고침을 눌러서 콜을 많이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누르고 다녀요. 자, 대리 첫 콜을 잡고 출발을 합니다. 요즘은 똥콜도 좀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첫 콜은 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옛날 단가는 잊어버리려고 하고요. 일단 출발을 해야 하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만 아니면 자동 배차 주면 거의 바로 출발을 하는 편입니다. 콜을 잡고 올라가면서 도착지에서 어디로 이동할지를 미리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 행동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미리 동선을 짜둡니다. 그러려면 지역을 많이 알아야 하는데 저는 탁성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지역 공부를 경험하면서 배웠습니다. 지금처럼 유튜버들이 알려주는 영상이라도 있었으면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때는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워야 했기 때문에 세달사 카페를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지역을 많이 알면 알수록 수입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제 동선을 보면 강북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안 가리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리얼 대리님 영상을 보면서 강북 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다 보면 강북도 가지 않을까요? 12시 전까지는 단가가 조금 좋은 콜을 고르는 편입니다. 대부분 3만원 이상의 콜을 주로 타려고 하고요. 12시 이후에는 가격보다는 다음 콜이 이어지는 곳 위주로 콜을 타려고 합니다. 근데 뭐 요새 일이 없으니까 주면 주는 대로 타야겠죠. 3시 이후에는 아래 방향을 위주로 타는데 간혹 비싼 콜로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콜이 나와도 단가만 좋다면 가는 편입니다. 근데 너무 오지는 잘 안 가요. 그래도 약간 이동이 가능한 곳 그런 곳으로 가는 편이죠. 근데 콜 없으면 가격 좋으면 가야죠. 뭐 산속 이런 오지만 아니라면. 이렇게 새벽까지 일을 한 다음에 첫 차를 타고 저는 집에 복귀를 합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천안으로 복귀를 위주로 새벽에는 일을 했거든요. 요즘은 첫 차까지 생각하고 일을 해야만 하루 목표를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얼마를 벌어야 한다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전까지 그냥 몇 시까지 열심히 타자라는 생각으로만 갖고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루에 얼마를 채워야 한 달 목표 금액을 맞출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4시 30분에 제가 순회역에도 있었고요. 결국 거기서 마지막 콜, 오산 가는 콜을 받을 수 있었겠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10월이었습니다. 양원식님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일을 몇 달 하다 보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 매출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하면 누구나 다 500을 찍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기만의 시간, 가족들과의 시간, 주변 지인들과의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대인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 포기해야겠죠. 또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하며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일을 하는 동안 멘탈 관리, 건강 관리 필수이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결국 탁송이나 대리 일은 일한 만큼 그 시간만큼 매출이 높아지는 거겠죠. 어디서 출발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는지 고려하셔서 자기만의 하루 루틴을 천천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양원식님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이상 탁송대리 정보채널 탁대리TV의 탁대리였습니다.
그럼 뿅.